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통합과 강사 한종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통합각 선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름에 통합각 선행을 하실 때는 포인트가 어려운 킬러 파트 그걸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전범위 선행 그리고 실제 내신 시험은 학교별로 내신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연대 통합과학 교육 석사를 졸업했고 현재는 이제 수능 통합과학하고 생명과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가 있고요. 통합과학 1은 1학기, 통합과학 2는 2학기. 그리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학기 중에 내신 대비는 학교별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학의 기초는 암기, 그리고 자연의 구성원소 암기, 그리고 물질의 규칙성에서 원소의 주기성은 이제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주기율표 아시죠? 수반에서 화학과학 공부하는데 여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3단원의 지구 시스템 암기, 그리고 역학 시스템이 보통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파트인데 요거는 체감 난이도는 높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난이도는 쉬워요. 근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아요. 물리. 그리고 생명 시스템은 대부분 암기인데 이쪽 파트에서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 어려워지는 파트 연결되는 게 유전정보의 전사 번역이라는 유전정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학교별로 매우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학기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물리, 화학,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화생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학기 때 하는 통합각 2 같은 경우에는 뭐 총 3개 단원인데 이 마지막 단원은 거의 의미 없고요. 대단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할 때 수업 시간이 1시간도 분량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1단원에서 쭉 보시게 되면 이 화학 변화가 그 유명한 산화환원, 중화반응 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학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면서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 쪽에서 전자교도라는 물리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 물리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높은 파트고요. 실제 이제 문제 나오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 중학교랑 통합과학에서 올라서 고등학교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의 이론은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막상 이제 문제풀이 수업, 내신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적응을 전혀 못하는 파트가 바로 뭐냐? 이런 형태예요. 자료로 해석하는 거. 중학교 과학은 그냥 암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과학은 대부분 암기가 맞긴 하지만 이 변별력 1등급을 결정지는 문제들은 다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신 시험 기간에 한 바퀴 돌려가지고 학생들이 대비가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2-3바퀴 정도는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학생들이 감을 잡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풀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경을 해보시면 생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전자교도도 그래프 막 나오고요. 중학교 때는 이런 류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리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은 중학교 때는 그림만 있지만 표자료, 그래프 자료 복잡하게 나옵니다. 뭐 화학 문제도 추론이에요, 추론. 미지의 기호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이다 보니까 통합각 선행의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통합각을 언제 선행에 가장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선행의 시점을 잡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파트에 타겟팅을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각 1과 2에서 어렵다고 하는 물, 화, 생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을 보통 킬러 파트라고 하거든요. 이 킬러 파트는 여름에 선행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이 선행에도 이론이 50% 이상 가르치는 선행과 문제풀이가 50% 이상 되는 선행이 있는데 이 킬러 파트는 무조건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이 어려운 건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통합학에서. 그건 중학교 과학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는 파트가 이 킬러다. 근데 보통 이제 단순 선행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풀이를 내신 수준까지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실제 고난도 문항풀이까지 다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자주 나오는 설명이 바로 뭐냐? 저희 아이는 통합과학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저 킬러 파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행의 목적이라는 게 킬러 파트까지 경험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이론, 그 다음 단계별로 탐구 예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신 수준의 문제, 그리고 고난도 킬러 문제까지 단계별 학습을 다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통과를 한 적이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어려운 파트를 그나마 여유 있는 이 여름 시기에 미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이게 깔리는 수업 성향 자체가 전범위를 한 바퀴를 돌리는 수업이 선행이 제일 많아요. 겨울방학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대부분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한다는 거죠. 겨울방학 수업에서 통합각 수업을 듣는데 이 킬러 파트까지 문제풀이를 충분히 하는 수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통합각에서 어려운 파트를 선행하고 싶다. 그럼 여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능 통과든 내신 통과든 다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위주 수업이기 때문에 그때 학원에 가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좀 쉬운 거는 좀 됐고 어려운 파트를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클래스가 거의 없는 거죠. 그거를 시기를 잘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난이도의 점프입니다.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은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중학교까지는 단답형, 그러니까 증문지답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면 무조건 먹히는 수업, 열심히 암기했으면 맞추는 수업, 그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분절된 학습으로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비교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는 되게 좁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 적용 수준의 계산, 그러니까 사칙 연산 정도 하면 뭐 어려운 물리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냥 계산 문제도 그냥 암기해서 풀면 풀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중학교 문제라면, 이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킬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스킬과 논리를 배워야 돼요. 학생 스스로 어떤 그래프 자료나 어떤 표자를 만났을 때 문제 발문을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시작점을 잡고 적당한 스킬과 논리로 문제를 풀어낸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부하는 요구되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평소에는 국어, 수학, 영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과까지 공부할 여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학교 때 이 통과 어려운 파트를 여름에 선행하고 겨울에 전범위 한 번 더 돌리고 그다음 내신 시험 기간에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하고 그게 가장 무난해요. 그리고 이제 물화생제 통합적 사고인데 사실 이 물화생제의 이 통합각이라고 해서 물화생제가 다 섞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통합은 이웃한 단원 간의 통합. 이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많이 섞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물리, 화학은 화학, 생명은 생명,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이게 딱딱 나뉘어진 상태에서 시험 범위가 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수능 통합과학하고는 좀 달라요. 또 결이. 수능 통합과학은 분명히 통합과학인 측면에서 자료에 대한 인사이트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신 통합은 아니에요. 그냥 물화생지 따로 공부하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신 통과를 공부할 때가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수능 통과보다는. 그리고 이제 넓은 범위와 심화문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심화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별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화 반응을 시험 범위를 한다 하더라도 요 학교는 진짜 화학 1, 일반 선택 화학 정도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되게 쉽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학기 중에 내신 시험 기간에는 무조건 학교별로 수업을 듣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선행을 할 때는 어느 선까지 어려운 파트는 고난도 자료 추론까지는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내가 어느 학교 배정되고 어떤 선생님 만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 통합각은 2년 뒤에는 본인이 수능 과목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 강사이기 때문에 수능 추론까지 다 이제 강의를 한다는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양적 관계 계산의 핵심 변별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양적 관계는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런 설명회를 들으시면 자주 언급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지나 자료에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A는 B보다 크냐 작냐 이 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헷갈리고 학생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요소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킬러 테마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데 괜찮나요? 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난도 추론까지 강의하는 거다. 그래서 개념부터 풀이 설계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바로 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시중 교재와 이런 강사의 교재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단계별 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끌어올린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시중 교재의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구성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이론, 그리고 쉬운 예제,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 그 다음 어려운 문제. 근데 그거는
소단원별로 딱딱 끊어져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충분히 학습되어 있다는 전제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재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론, 탐구 예제, 기출 문제, 고난도 추론 문제 소재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이론을 공부하고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재별로 분절돼서 매우 자세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사 자체 교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8주 커리 중에 화학결합, 화학반응의 양적 관계, 산화론, 중화반응 쭉 진행하고 뭐 물리 파트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생명과학의 유전자 전사와 번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 수록된 거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주간 테스트나 성적표를 이제 부모님에게 상시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학생이 필요하면 1대1로 클리닉도 가능하다라는 거. 어쨌든 수업을 들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수업을 들은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그 전략까지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워크북 따로 있고 상시 질의응답 되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전용 강좌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인강 강사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 전용 강좌로서 컨텐츠와 이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용 영상을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면 반복해서 영상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별로 이제 담임 연구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제 담임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업의 진행 순서는 이제 본 수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주간 테스트가 매주 진행이 됩니다. 이제 부모님께 성적표 문자 발송이 되고 1대1 클리닉 복습 강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 교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주교재는 통합학 프라이머라는 자체 오프라인 전용 교재입니다. 온라인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험 대비 교재를 다 드려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문제가 총 2,200여 문제인데 그냥 뭐 시중 교재 짜집기 해서 만들었겠거니 하는데 뭐 저희 교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 통과까지 준비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 개발을 다 해요. 그래서 이미 그게 이제 작년에 완성이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원 교재 자체 교재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힘든 점이 뭐냐면 오류 오타가 많아요. 학원의 강사 자체 교재가. 근데 그 오류 오타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학습의 능률을 매우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의 이 교재 퀄리티가 학습에 꽤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꽤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이 교재만 갖고도 사실 내신 대비할 때 추가로 시중 교재를 안 사보셔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혹여 기회가 되시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컨텐츠는 빵빵하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학교 내신 시험 기간에 학교별 수업 그 컨텐츠에 대해서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된다는 거죠. 뭐 족보닷컴이나 또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서 푼다.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요 정도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 컨텐츠도 수업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8주기 때문에 2주마다 요걸 총 세트 4까지 있거든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그러니까 2주마다 이걸 다 미리미리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세트별로. 여름방학 8주가 만드는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행 8주 동안 앞으로 올 겨울이나 내년 학기 중에 경험할 수 없는 킬러 파트에 집중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좀 더 나아가서 2년 후에 수능 통과는 무조건 필수거든요. 수능 통과를 볼 때 의미 있게 본인의 실력 도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상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가장 큰 목적은 관리거든요. 그래서 한중졸 통합학은 이제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